네, 우왕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은 서울이 아니구나. 중앙군사법원. 맨날 서울을 중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과 중앙이 헷갈리네. 중앙군사법원. 그러니까 국방부 옆에 있습니다.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란 재판에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동안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태도가 좀 껄쩍지근했는데 오늘 글쎄요. 그동안 좀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맨날 모른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그러더니 오늘은 맞다. 윤석열이가 시켰다. 뭐라고? 군인 4명이서 국회의원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했다. 네. 그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나요? 네. 오늘 현장에 강지호 기분뉴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판이 아주 재밌었겠네요. 네, 오늘 재판 상당히 재밌게 봤고 오늘은 증인으로 이진우 피고인이 나왔습니다. 이진우 피고인. 오늘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난리야. 이진우가 뭐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 증언이 뭐 어마어마한 증언이 나왔대요. 무슨 증언이 나오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우선 뉴스 기사에 나온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2월 달쯤 내란 재판에서 이제 헌법 재판이죠. 이진우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어떤 기억이 안 났느냐?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는 진술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난다거나 답변 드릴 수 없다거나 그렇죠.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주로 얘기했죠. 근데 오늘은 그 진술을 바꿔가지고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좀 하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거야? 제 생각에는 지금 꾸준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본인 뭐 부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술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거짓을 감출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부관이 나왔었거든요. 오모 중이. 오모 중이가 나왔습니다. 야, 그 26살짜리 중이가 자신의 생생한 기억을 다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예. 윤석열과 이진우의 1차 통화부터 4차 통화까지 얘기해줬던 게 바로 그 부관입니다. 예. 아니 부관이 중이가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만 중이 나부랭이라고 그래요. 하사 찌끄레기 예. 중이 나부랭이 뭐 이러는데 중이 나부랭이가 이렇게 다 기억을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별을 3개씩이나 달아가지고 계속 거짓말 한다는 거 참 창피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 그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은 블랙아웃이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블랙아웃? 예. 그래서 블랙아웃이 오는 바람에 지금 기억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참 이제 해가지고 지금 복귀 중입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정신이 돌아왔다. 블랙아웃에 있다가 복귀할 때 정신 차렸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내란 과정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패닉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지가 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제 윤석열과 이진우의 3번째 통화와 이제 복귀 그 사이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나 진짜 얼척이 없는데. 아니, 이게 뭐 전쟁했어? 그렇죠. 뭐 전쟁했냐고.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전투가 벌어진 게 아닌데 블랙아웃이 왔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면 별을 3개를 달질 말아야지. 진짜 별 아깝다, 별 아까워. 저런 놈한테 진짜 앞으로 이놈 놈한테 진짜 연금을 줄 생각하니까 진짜 욕 나오네 진짜. 나 진짜. 네 진정하고 예. 네.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블랙아웃이 왔다기보다 진술하기 싫으니까 그래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블랙아웃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4번째 통화가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과 이진우의 3번째 통화에서 이제 본관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소방사가 끄집어내라, 들어가라. 4명이 뭐 들쳐오고 1명을 빼와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문을 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당황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아웃이 왔다.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6번에서 7번 정도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반응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블랙아웃이 왔고 그 중간의 기억들은 없고 이제 복귀할 때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부관이 말해준 거죠. 사령관님 복귀입니다. 그때부터 기억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 될 것 같은데. 꽤 길죠. 근데 그 1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왔다. 예. 아, 진짜 기가 찼어. 아니, 진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 터지는 전쟁터에서 블랙아웃이 왔다는데 이해하겠어. 근데 무기는 지들만 들고 있었잖아. 지들이 그렇죠. 설쳐놓고 지들이 블랙아웃 하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세 번째 통화와 블랙아웃 사이에 중요한 진술이 뭐가 하나가 있냐면 네 번째 통화거든요. 네, 네 번째 통화. 그 네 번째 통화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 야, 2번, 3번 계엄해도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하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이 보도를 보니까 뭐 지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에는 진술을 할 때마다 조금씩 틀려지기도 하네요. 저기 보니까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윤석열한테서 지시를 들었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이 부분이 기억 안 난다고? 야, 진짜 대단하네. 아,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통화가 이거네요.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4명이 한 명씩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거는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참네. 네. 계속 이어. 나도 헷갈리네. 나도 블랙아웃이 왔나 보다. 근데 이 세 번째 통화에서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재판 때 부관이 뭐라 그랬냐면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에 총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아, 총 얘기를 하게 되면 지가 발포 명령 꽂자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발포 명령을 내렸다라고 되면은 향후 받게 될 재판에서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각종은 사령관처럼 다 공개하고 내가 잘못됐다 시인해버리고 오히려 이제 내란 진압 쪽에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라면 정상 참작에 대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진우 같은 경우는 개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괘씸죄를 했어서라도 이 친구가 아마 좀 감옥에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라고 해서 한 명을 빼오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한 명을 빼오라. 그러니까 4명이 한 명을 들쫓고 나오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진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은 의원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시간에 끌어내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얘기지 누굴 끌어내란 그렇죠. 말이겠어요. 적어도 국회의원 플러스 다른 사람까지인지 몰라도 네. 하여튼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여튼 윤석열은 어거지를 썼고 예. 이진우는 그래도 맞다. 맞다. 라고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진우가 오늘 들은 한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좋은 얘기, 세 번째 통화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를 했고 네 번째 통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런 거네요. 네 번째 통화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안 나는 거야 블랙아웃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통화 중에 기억이 섞인 것 같은 게 정확하게 그 통화를 언제 하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그 부관이 진술했을 때는 명확하게 차례대로 기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섞여 있는 거죠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짜 기억이 섞였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섞인 척 해가지고 위증하는 거를 지금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은근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늘 이진우가 진술한 내용이 조금 어떤 거는 되게 괜찮은데 어떤 거는 좀 여전히 답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가릴 수 있는 건 가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가리려고 했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죠. 중요한 부분이 좀 뭐 그런 것들 있죠. 비상대권을 들어봤느냐. 윤석열이가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그렇죠. 비상계엄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게 곽종건 사령관 쪽에서 나온 얘기죠. 네. 여인영이랑. 네. 예. 그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잖아요. 이제 23년도 겨울에 한 번 만났었고 24년도에 여러 번 만났었는데 여인영과 곽종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윤석열이 비상 조치라든지 그리고 비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진우 같은 게 전혀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야, 못 들었다. 예, 그리고 특히나 본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본인의 기억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적어도 3명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있었는데 나머지 둘은 들었다고 하는데 이진우는 못 들었다. 특히 비상대권을 거론한 부분은 못 들었다. 그렇죠. 뭐야 얘 왜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래서 판사님이 물어봐요. 너 그러면 혹시 그 같이 있으면서 화장실이나 계속 왔다 갔다 그랬었니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너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못 들은 거 아니냐 그런 걸 물어본 거죠. 그 결국에 비상대권 운운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이 다른 증인들 피고인들의 진술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쉽사리 뒤집어지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거든요. 여인형이 두 가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 이 24년도 여름쯤에 이 윤석열과 그 김용현이 비상조치에 관한 이야기 하니까 개헌과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무릎을 꿇고 그렇지. 막았다는 거예요. 이런 진술이 한 번 있었고 11월 30일 날 김용현이 비상계엄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 본인이 그 식당에서 요리를 꽝 치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저항했다. 이거. 저항했다. 장관한테. 그러니까 별 3개가 장관한테 개겼다. 이 그렇죠.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진우의 기억만 정확한 게 아니라 아니 그 사실 무릎 꿇고 하지 말자라고 한 거나 책상을 꽝 치면서 개긴 거나 그 기억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 본인이 행동한 게 특별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쵸. 상관에 대해서 그게 개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인형의 진술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가 결국 오늘 진술을 마음에 드는 내용만 한 게 아니라 약간 어깃장도 놨다는 얘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나온 것 중에 무슨 메모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 메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진우의 메모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네, 메모. 뭐라고 썼기에 한번 볼까요? 네. 저기 혹시 보이시는 빨간색 보이시나요? 예. 새 지렛대. 쇠지렛대. 네, 새 지렛대가 보이시죠? 예. 이게 휴대폰 검색 기록에 메모에 작성된 겁니다. 아, 이게 이진우의 휴대폰 메모장. 네, 그렇죠. 휴대폰에 있는 메모장. 거기에 이게 들어있더라. 이게 들어있다. 포렌식 아니까 들어있었다. 오호. 근데 당시에 이진우가 이 새지렛대 검색을 12월 2일 14시에 쳐보게 됩니다. 12월 12월 2일? 예, 12월 2일 2시에 14시에. 14시에 치게 돼요. 그 계엄 선포 전이네요. 네, 계엄 선포 전인데 이때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정식 명칭을 써야 되는데 빠루밖에 생각이 안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를 찾으려고 새 지렛대를 쳐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김영현한테 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미리 쳐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대를 보세요. 이 메모가 작성된 거는 11시 반인데 12월 1일 11시 반이니까 계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계엄 선포되기는 적어도 24시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이제 보고하기 직전에 작성한 메모인데 이거는 이제 김영현한테 보고를 하려고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검색한 거를 보면 본인이 보고하기 전에 쳤다고 하는데 보고가 끝나고 검색이 돼 있는 거죠. 보고가 끝나고. 그럼 나중에 끼워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끼워 맞춘 거죠. 빠루. 예, 빠루를 정식 명칭으로 바꿔가지고 보고하기 위해서 쳐봤다라고 했는데 시간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보고하고 이후에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 맞다는 시간 여행을 했나 보네. 시간 여행을 한 거죠. 마치 한동훈 딸의 뭐 미래소녀 이 같은 예. 느낌이 확 드는데 이거 말고 또 저 메모가 한 장 더 있어요. 이 메모는 누구 겁니까?
여인형 메모가 있군요. 예, 이 여인형 메모가 이제 문서고 관련된 이제 메모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당시에 그 여인형과 이진우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12월 1일 날 15시에. 그래서 이 검사가 물어봐요. 야, 문서고 관련된 논의를 했었니? 이 문서고가 뭐냐면 수방사에 있었는 벙커예요, 벙커. 벙커예요, 벙커. 벙커에 원래 벙커를 체포조에 잡아가지고 집어 넣으려 그랬어요. 구금시설로. 벙커를 우리 그냥 뭐라 벙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문서고라고 해요. 문서고. 예. 그 국방부 문서고가 있고 수방사 문서고가 있고 예. 저기 계룡대 문서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기 대구 영남대 학군단에 하나 또 있어요. 예. 그까지 아는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영남대 학군단에 있고 되게 문서고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말고 몇 개 더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문서고 준비를 하라 이거죠. 네, 그래서 논의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 원래부터 그 여인형이라든지 일반 사령관들이랑 보안폰을 원래 사적인 이야기를 한대요. 보안폰으로 사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군대 관련된 보안 이야기가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로도 미친 거 아니야?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와 본인이 그때 휴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형이 휴가였어요. 그러니까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여인형 메모가 12월 1일 2시에 작성이 됐는데 이 통화가 12월 1일 15시에 그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작성이 왜 있었냐면 당시에 김영현과 전화 통화 이후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전화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분명히 비상계엄과 관련된 전화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보안폰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렇죠. 보안폰으로 사적인 대화를 원래 많이 나눈다라는 누가 아니 내가 진짜 저기 이제 갓 계급장 달고 온 하사나 뭐 소위가 그랬다면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던데 별을 3개씩이나 달고 동기들하고 전화하면서 비화폰을 쓴다고? 그렇죠. 미친놈 아니야? 더 웃긴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형과 이진우가 12월 1일 15시 15분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 15분 뒤, 그러니까 15시 33분에 곽정군이랑 또 통화를 합니다. 이진우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계엄 얘기한 거네. 김용현이랑 여인형이 통화했고 여인형이랑 이진우가 통화했고 이진우 곽정군이랑 통화를 했으면 당연히 계엄이라고 우린 추측해볼 수 있는 연쇄적으로 거잖아요. 했네. 근데 이제 곽정군과 이진우 통화를 뭐라고 이진우가 얘기하느냐? 본인이 당시에 몸이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몸이 아팠다. 몸이 아팠다. 그래서 주변인들 생각이 났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곽정군한테도 전화를 하고 전방에 있는 동기들한테도 전화를 했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아니 몸이 아픈데 왜 전화를 돌리고 지랄? 몸이 아프면 전화를 돌리시나요? 아니 몸이 아프면 들어눕지. 뭐 전화를 왜 돌려?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난다. 아니 그럼 한두 통화하고 끝내야지. 뭐? 다 돌렸어? 미친놈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이 전방의 동기한테 전화 돌렸다라고 하는데 약간 소름 돋았던 게 그렇지. 갑자기 그 노태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태우 같은 경우에도 전방 사단 빼와서 빼와가지고 계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쿠데타를. 근데 이 동기들한테도 계엄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 있죠. 가능성이 저는 들더라고요. 가능성이 생각이. 특히 이번에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전방 부대를 빼서 계엄에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이 실제로 지금 진술로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전방에 있는 동기들한테 전화를 했다? 의도가 있어 보이네. 그리고 저번에 진술에 56사단,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사단도 투입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진술이 그쵸.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해봤을 때 이 전방의 동기들한테 통한 게 과연 진짜 안부 전화를 한 것이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안부 전화 아니지? 예, 그렇죠. 몸이 아픈데.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이게 예. 그 군인들이 거짓말하면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게 너무 빤한 거, 아니 너무 자기 딴에 대가리 쓴 거짓말이야. 그렇죠. 근데 남들이 보면 웃겨. 예. 근데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들은 정말 대처 잘했다고 이렇게 뿌듯해. 이래서 참 뭐 무식하다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진우 사령관 같은 경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이미 상당한 부분 질문의 신뢰성을 잃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판사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가끔씩 해요. 그 왜 하느냐면은 이놈이 얼마나 진실을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던지는
과제거든요. 이거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나요. 자기의 일것한 진술 다 날라가는데 참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오늘 또 어떤 뭐 내용들이 뭐 이거 말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검색어에 또 뭐가 있었냐면 대통령이 국회에선 가능한가위를 쳐봤다라고 누가? 합니다. 이진우가. 이진우가 네. 근데 언제 이걸 쳐봤냐? 12월 2일 23시 그리고 12월 3일 7시에 2회를 검색을 해요. 12월 4일 04시 그러니까 12월 2일 23시 23시 11시 그리고 12월 3일 오전 7시 어허. 두 번을 검색을 했다라고 야, 해요. 그러면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언지를 받고 국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갑다라는 얘기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진우가 풀어가냐면 그 10월 17일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방첩사와 수방사에게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나갔더니 이제 추미애 의원 그리고 박선원 의원 등이 그 사령관들한테 보고 있으니까 정보 추가도 돼 있고 당신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후부터 이진우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갑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거를 쳐본 거죠. 혹시 대통령이 국회 봉쇄하고 이거를 차단하라고 하면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 이걸 갑자기 본인이 생각나서 쳐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 쳐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12월 2일 날 밤에 한 번 쳐보고 아침에 한 번 더 쳐봤다라는 거죠. 참 갑자기 뭔가 많이 생각나네요. 우연이 너무 겹치면 그건 우연이 아니죠. 참. 이게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발언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뭔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은폐 축소하려고 하고 네. 그러다가 또 윤석열의 범죄도 좀 덮어주기도 하고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오늘 일단 뭐 중요한 한 대목이 나와서 그래서 윤석열의 범죄가 또다시 확정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편 또 안심은 됩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이진우 같은 사람은 진짜 기회주의자야 이거. 누구 말다 간신배야 이거. 그렇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이런 놈들이 군대에 있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중간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점심시간 때. 근데 옆에 이진우 사령관 변호사가 앉더라고요. 그 사람 제일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되게 저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항상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아리아에 대해서 뮤지컬 이 오페라 아리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본인 그 재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리아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또 이 변호 이렇게 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직원들이라든지 변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진우 관련된 뭐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뭐 아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던데 아마 아니야? 별로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양반도 자기가 뜨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변호인도 내란 재판 언제 보겠냐고 하면서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웃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동훈 이후에 이상한 놈들이 참 많이 생겼어. 네, 그렇죠. 이렇게 최소한의 뭐라 해야 되냐 이거 양식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 네. 뻔뻔스러움으로 무장한 자들이 이렇게 설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빨리 이런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6월 3일 날 투표 똑바로 하이소. 네. 자, 강지훈 기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뭐 취재를 해오셨는데 끝으로 전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고 5월 23일 날 다시 이진우 재판이 열린다고 네. 합니다. 이제 사령관 재판이. 근데 제가 이 금요일 날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 맞네. 23일 날이구나. 예. 그렇죠. 가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은 다녀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추모식 다녀오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영상 잘 찍어서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네. 자, 강주 기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이번 재판 이제 다음 재판은 이제 이번 주는 없나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에 내일 내일? 그 조지호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내일 경찰청장 재판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지호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스토어 베스트 3. 첫 번째, 갑오징어회. 강력 추천.